합의적 목표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수립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목표에 보다 더 몰입하고 집중하느냐라고 연구를 해봤어요. 에드윈 로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난이도. 성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렵고 도전적일수록 성과가 높더라. 구체성, 최선을 다하라 식의 애매한 목표보다는 목표량과 기간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표일 때 성과가 높더라. 지시된 목표의 경우 직무 수행자의 목표 수용성, 이것이 중요하다. 지시된 목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성과가 높아질 수가 없더라. 참여적 목표, 상사와 부하가 토론을 통해서 공동으로 설정해야 한다. 자,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 설정 목표예요. 외부 개별적 커리어와 관리의 시대입니다. 이직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고려하고 있지 않다 30%,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다 70%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 20대가 83%, 30대가 73%, 40대가 58% 정도 됩니다. 이직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직장인 10명 중 7명, 잡코리아 2024년 4월자 기사도 봤더니 직장인들 10명 중 7명이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환승 이직을 선호했다. 환승 이직이 68.7%고 아니 그만두고 그때 알아봐야지. 지금 직장에 대한 에티켓이 있지. 그게 갭 이어 이직이에요. 대이직의 시대 혹은 대퇴사의 시대, 이런 용어가 나온 지가 벌써 4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이제는 진부한 사회가 되었어요. 이직을 당연하게 여기고 개별적으로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튜브 선생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직의 의미가 뭐냐? 1번 성장의 기회 47.6%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27%가 연봉 인상의 수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 검증의 기회, 인맥 확장의 기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이직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개별적 커리어 시대가 돼가지고 개인들이 자기 커리어를 관리해가지고 내가 뭐 한 30명인 회사 갔다. 그러면 뭐 한 100명인 회사 가고 그 다음에 300명 회사 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 한번 좀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대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대기업 이쪽부터 보죠. 여기는 중소기업 직원이에요. 중소기업 직원이 이직을 해요. 이직을 했는데 그 이직한 곳이 자 100명이 이직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83.4명 그 중에서 9.4%가 대기업으로 가요. 그리고 비영리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7% 정도는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이직을 해요. 근데 대기업 직원이 이직을 하는데 다른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35%,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57%, 비영리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7.2%.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레벨인 대기업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죠. 그러니까 그 문은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대기업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를 지향하고 있는 그 약간 한 단계 아래 단계에 있는 중견 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욕심나는 인재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취업 포탈 사이트의 역할을 했던 잡코리아. 그냥 취업 포탈에서 단순히 소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헤드헌팅으로 넘어갔습니다. 잡코리아의 이 리크루터들이, 헤드헌터들이 연락해요, 서로. 연락해가지고 당신 커리어는 앞으로 30년 동안 내가 관리해 줄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가가지고 한 3년 정도 해보세요. 지금 직장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기능은 좀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내가 후보 추천해 줄게요. AI 다 작동하죠? 후보 추천해가지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데 5개 해볼 테니까 여기 한번 좀 내년도에는 한번 여기 지원해 보는 게 어때요? 오, 좋아요. 그래서 또 3년 하다가 요 정도 실력 늘었으면 거기 계속 다니지 말고 대기업 한번 도전해 보죠. 좋아요. 도전하고 이직을 해야 5% 내가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시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둠의 시장입니까? 저는 글쎄요. 이 정보의 비대칭이 대한민국 사회 또는 글로벌 사회에서 많은 경우 해결이 됐지만 구인과 구직 간의 정보의 비대칭은 아직 너무나 많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헌팅, 취업 포탈 사이트가 헤드헌팅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정보의 비대칭, 인재를 원하는 것과 내가 정말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인재와 이 상호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는 이 채용 플랫폼들의 헤드헌팅 시장으로의 이동,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왜요? 시장의 격차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요를 창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들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지 안 하게 되질 않습니다. 법으로 누른다고 또 안 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회사만 바라보게 만들 것이냐?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이직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회사,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죠. 저희 이야기하죠. 가인지가 있습니다. 가인지가 있으면 저는 가인지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 왔으면 좋겠냐면 맥킨지 갈 수 있는 직원들이 가인지로 오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 경쟁자는 맥킨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예요. 인재를 두고 싸우는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제나 이 멤버가, 이 동료가 3년 정도 지났을 때 맥킨지를 간다고 했을 때에 와, 부럽다, 잘 가. 그렇게 안 하려면 야, 맥킨지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나아 라고 말하려면 지금 나는 이 친구랑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해주고 성장은 어떻게 해주고 또는 경쟁력은 어떻게 갖춰줘야 되지?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재들부터 내가 내 커리어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20대 혹은 30대들은요. 이 일을 80살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한 30년 정도 시차가 나는 경우에는요. 80살까지 일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년을 일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두세 쿠션은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였잖아요. 사다리 하나만 올라타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다리가 최소한 서너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경쟁력을 관리하자면 안 된다는 인식이 그대로 있고 이건 사회적인 대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경영자가 여기서 지금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인생 전체의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이야기 잘 안 먹힙니다. 이 커리어가 기왕에 1년 지나갈 때 경쟁력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일하자. 개별적 성과 관리의 시대입니다. 개인 입장에서와 회사 입장에서 개인은 개별적 커리어 관리죠. 그러나 회사는 개별적 성과 관리입니다. 우리 회사가 개인 커리어 향상시켜주려고 회사가 있는 건 아니죠. 회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과라는 단어는 뭡니까? 고객에게 좋은 일 한 것. 이걸 우리가 성과라고 불러요. 꼭 매출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 커리어 관리는 회사 입장에서 개별적 성과 관리로 불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매칭이 되어야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마지막 키워드로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업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실무자가 100가지 알고 있다면 관리자는 30개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더 높은 직급의 초기 경영자는 고작 4개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 개별적 업무 파악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관리해서는 도저히 성과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업무의 몰입성과 난이도와 진척도를 관리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LG 구성원의 성장에 집중한 1:1 케어링. 2월 달에 목표 설정하고 7월 달에 상반기 리뷰를 하고 11월 달에 연말 평가를 하는데 워크톡이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하면서 피드백 주고 과제 등록하고 리뷰하고 피드백 주고 과제 등록하고 리뷰하고 이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를 할 때에도 대기업들도 지금 대부분 이 방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미 이동을 했어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시 수시 피드백하고 다면평가하고 종합 등급은 없고 육성형 역량평가만 하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절대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텔레콤 쪽이죠. 개방, 공유, 협력을 촉진하는 일하는 방식. 연중 상시 PRC, People Review and 코칭 제도를 운영해요. 코칭이라는 단어를 SK는 아예 쓰고 있죠. 과업 단위로 본인과 동료 그리고 상사가 리뷰를 진행합니다. 리뷰 결과를 종합해서 등급 없이 직접 보상이나 승진을 결정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등급을 표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연봉 인상도 결정해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거 피드백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승격 기준도 보상 제도도 사업부별로 자율화를 넘겼다. 그 팀장이 직접적으로 미팅하고 결정해서 가야 된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탤런트 세션이라고 그래서 성장 미팅입니다. SK 이야기예요. 등급 없이 팀장이 1차 리뷰해요. People and Performance 리뷰입니다. PPR이에요. 임원 단위 조직별로 2에서 4번에 걸친 단계별 리뷰가 있고 T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성과자, 고성과자, 연봉 수준 대상자 선정하고 저성과자를 의무적으로 몇 프로 해야 된다? 고성과자 의무적으로 몇 프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고성과자로 절대평가로 선정이 되면 파격적인 보너스를 받고 그 반대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격차가 있어요. 그 격차가 있는데 등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누가 해요? 팀장이 해결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의 변화라는 겁니다. 개별적 성과 관리, 개별적 커리어 관리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팀장과 대화하면서 그 절대적인 수준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KPI에 있어서는 1년 동안 지표가 계속 나와요. 매월 지표를 보고 쭉 연말 갔다가 야 달성률 이 정도니까 너 B야. 그래서 인상률 4%야. 이걸 우리는 서프라이즈 평가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할 기회도 없고 내가 한 말도 잘 안 들어주고 회사는 누가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B래. 근데 나는 내가 B라는 이야기를 연말 돼서야 들었어요. 연봉 재계약하기 직전에 들었어요.
그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열받고 성질 나죠. 1대1 미팅, 원어원 미팅이 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 자, 1월 달에 팀장이 팀원을 만났습니다. 영업부 직원이에요. 만났어요. 야,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김대리, 이번 1분기 때 우리 목표가 우리가 거래처가 지금 5개인데 김대리가 좀 3개만 좀 뚫어줘. 그래서 5개의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해. 그거 고마워. 근데 신규 3개만 좀 뚫어줘. 그래서 8개 좀 만들자 하고 1, 4분기 때 대화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 과정에서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될 뻔하다가 안 되고 이런 대화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3월 말이 됐습니다. 1, 4분기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피드백 세션을 열어가지고 김대리, 우리가 같이 일도 했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기로 한 게 5개에서 8개 하기로 했잖아. 근데 1, 4분기 끝난 다음에 8개 안 되고 5개가 그대로 있네. 3개 이건 꼭 해보자. 꼭 해보자. 이거 해야 우리 연말에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어. 그리고 2, 4분기를 달려요. 2, 4분기 끝나서 6월이 됐습니다. 6월 달이 되어서도 5개밖에 안 됐어요. 3개 안 됐습니다. 야, 우리 좀 해보자. 나도 좀 도와줄게. 이거 하는 거 나한테도 중요해. 열심히 좀 해줘. 자, 3분기 끝났어요. 자, 8개 하기로 했는데 하나 겨우 됐습니다. 신규 채널 하나 개척했어요. 신규 시장 개척됐고 거기서 오다도 들어왔어요. 근데 4, 4분기가 됐어요. 8개 하기로 했는데 5개에서 하나 늘어서 6개가 됐어요. 2개는 못했어요. 1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말 됐어요. 팀장이 김대리 만나가지고 아, 올해 고생 너무 많았다 진짜. 우리 최선을 다해왔어. 그런데 내가 볼 때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는데 솔직히 A는 나 못 줄 것 같아. 그래도 너 최선을 다했으니까 C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B등급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아. 어때? 괜찮아? 자, 이거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원어원 미팅이에요. 그리고 이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죠. 김대리, 내년도에는 방향성이 신규 매출이 아니라 8개 하는 과정에서 하나 해보면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단일 거래처 객단가 상승, 요게 방향성이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매장 개척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서 매출 올리는 거 한번 집중해보자. 내년도 계획, 1, 4분기 계획 세워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한번 봐줄게. 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과 관리와 평가 관리와 성장 관리를 같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과 관리는 리더가 하고 성장 관리는 교육팀이 하고 보상 관리는 인사팀이 한다. 요게 아닙니다. 일 시키는 놈과 평가하는 놈과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의 성장을 말해주는 놈이 한 놈이어야 된다. 이것이 개별적 성장, 성과 관리의 핵심이란 이야기죠. 개별적 커리어 관리와 개별적 성과 관리가 잘 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보이시죠? 합의적 목표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수립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목표에 보다 더 몰입하고 집중하느냐 라고 연구를 해봤어요. 에드윈 로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표 설정 이론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목표를 설정할 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표의 특징 1. 난이도. 성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렵고 도전적일수록 성과가 높더라. 2번째, 구체성. 최선을 다하라 식의 애매한 목표보다는 목표량과 기간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표일 때 성과가 높더라. 눈에 보일 때 성과가 높더라. 종류,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시된 목표, 참여적 목표, 자기 설정 목표 3가지가 있어요. 지시된 목표의 경우 직무 수행자의 목표 수용성, 이것이 중요하다. 지시된 목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성과가 높아질 수가 없더라. 지시된 목표는 회사에서 탑다운으로 내릴 때는 수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탈해버리더라. 참여적 목표, 상사와 부하가 토론을 통해서 공동으로 설정해야 한다. 자,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 설정 목표예요. 외부의 자극, 즉 경쟁자에 의해서 스스로 설정하는 목표로서 개인이 여러 가지 목표 수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이다. 아사단 마오와 김연아, 메시와 호날두가 함께 존재할 때에 외부에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자기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목표에 대한 몰입성이 높더라 이야기예요. 상황 요인들도 있습니다. 피드백에 대해서요. 목표의 성과를 높이려면 피드백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된다. 목표에 대한 몰입성을 유지하고 성과를 높이려면 피드백이 필수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설정하고 목표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 몰입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이야기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상 조건. 목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성과가 높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연말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성과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요. 직무 복잡성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깊이 해야 된다. 아직 결론 내리기 어렵다. 핵심은 뭐냐? 명확하게 만들어줘라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어려울수록 능력과 성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목표와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성과에 영향을 준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반대말 노력, 역량의 반대말 노력, 열정 뭐 이런 겁니다. 목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져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쟁 상황. 경쟁은 지시된 목표의 수용도를 높여주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도록 해서 성과를 높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시된 목표보다는 참여적 목표가 낫고 참여적 목표보다는 자기 설정형 목표가 훨씬 더 집중력을 올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의 동료나 경쟁자에 의해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예요. 목표를 관리할 때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경쟁자나 리더가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서로 나눠. 이거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해요. 독려해요. 이만큼 할 수 있어. 더 이 정도 아니야. 너 더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오케이 좋아. 더 좀 더. 이게 리더의 동료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른바 OKR 방식으로 일하는 개별적 성과 관리가 늘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인즈 컨설팅 그룹이 OKR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OKR이라는 말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핵심이 뭐예요? 개별적 성과 관리예요. 개별적 성과 관리를 합의적 목표로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회사에서 정해가지고 떨어주고 너는 열심히 달려. 그러면 달성률 높으면 상 줄게. 그런데 그 상은 상대평가야. 절대평가 기준은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상대소외라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플랜 투 어댑트죠. 적응적 목표예요. 적응적 목표입니다. 한 번 세운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설이 있는 목표, 수시 플래닝, 짧은 실행해 주기, 수시 피보팅, 소통과 협력의 극대화. 여기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존의 KPI 기반의 MBO를 했던 조직들이 OKR 기반의 MBO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